문제 푸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 정도 되었을 때 우주 온도가 3,000 켈빈 정도 되었을 때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아직까지 그 외 다른 원자들은 만들어지진 않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원자가 92번 우란까지 이런 원자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겠습니까를 하는 내용이 페이지 56쪽에 있겠습니다. 우연우주에서 투명한 우주가 됐다 했잖아요. 비관물질이 분리되기 전의 상황에서 비관물질이 분리가 되었다 했습니다. 우주 나이가 38년 될 때 누가 더 밝았을까요? 38년이 이후되면서 빛이 직진하면서 더 이상 다시 나한테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연우주 요게 상대적으로 밝았고요. 투명우주는 우주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구 대기상을 넘어가서 보면 우주는 그렇게 밝지 못해요. 알겠습니까? 앞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아주 균일하지는 않다 했습니다. 거의 균일하지만 완벽하게 균일하지는 않다 했습니다. 상당히 약간 좀 더 밀도가 높은 쪽, 온도가 높은 쪽이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쪽, 밀도가 작은 쪽이 있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쪽에서 성간물질들이 모여서 별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망원경은 멀리 있는 걸 보는 거잖아요. 멀리 있는 것을 본다는 의미는 더 옛날 것을 본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그럼 태양빛이 우리한테 올 때 얼마 걸려요? 8분 한 20초 정도? 한 500초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태양을 본다는 것은 500초 전의 태양을 보는 거죠.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250만 광년됩니다. 우리가 안드로메다 은하를 본다는 것은 250만 년 전의 빛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은하를 찾아보겠다 또는 가장 오래된 별을 찾아보겠다는 것은 얼마나 멀리 있는 별을 보느냐와 동일됩니다. 대략 우주 나이가 한 5억 살 정도 되었을 때 5억 살, 즉 38만 년에서 5억 살까지 조금 괴리가 있죠. 그 사이에 이제 최초의 별이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가장 오래된 별이 한 5억 살 정도 됩니다. 최근 들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그보다 더 옛날에 만들어졌던 별들을 뭐 찾는 와중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최초의 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네요. 성운 물질이 있었나요? 성운 물질이 모이는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하네요. 이렇게 수축하는 과정에서 온도는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원시별 단계가 되네요. 이 주요한 것은 원시별은 별이 아니에요. 중력 수축을 통해서 표면 온도가 한 1000켈빈 정도 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표면이에요. 중심부 온도 아니에요. 중심부는 훨씬 더 온도가 높아요. 표면 온도가 1000켈빈 되면 불스름하게 빛을 냅니다. 그 단계를 우리는 원시별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드디어 별 내부에서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면서 질량 결손되는 만큼 델타 M만큼의 C제곱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이때 드디어 별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 별은 주계열성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주계열성은 중심부를 향해서 들어오려는 중력과 중심부에서 에너지, 핵융합을 통해서 방출하는 에너지 그걸 우리는 내부 암벽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둘이가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이걸 주계열성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때 온도는 대략 1000만 켈빈 되는 온도입니다. 아까 표면 온도하고 요 중심부의 온도는 구분해줘야 됩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글자를 잘 못 읽어서 이 1000만 켈빈의 만자가 빠진 것을 신경 안 쓰고 분간을 치는 어처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상 그렇지? 저는 그런 거 안 틀리는데.
현재 태양도 주계열성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태양은 처음에 빛을 방출했을 때는 1000만 켈빈에서 처음 주계열성이 되고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현재 태양은 1500만 켈빈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계열성은 별의 수명의 거의 9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만약에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라면 하겠습니다. 주계열성 이후에 단계인데요. 수소 핵융합이 다 한 뒤에 헬륨이 탄소가 되는 헬륨 핵융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깥쪽 부분의 중력의 크기는 똑같은데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온도를 내면서 이거는 대략 1억 켈빈 정도 되는 온도인데요. 방출된 내부 압력이 더 커지면서 부피가 증가된대요. 부피가 증가되면 바깥 표면은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적색 거성으로 변합니다. 헬륨이 탄소가 되는 핵융합을 헬륨 핵융합이라고 해요. 한 3개의 헬륨이면 탄소 만들고 4개의 헬륨이면 산소를 만드는 이 정도 끝나고 나서 중심부는 서서히 식어가는 백색 외성이 되고 바깥쪽은 행성상성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태양의 운명이에요. 태양의 수명은 대략 100억 년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현재 50억 년 정도 지났습니다. 앞으로 한 40억 년 정도 후에는 이렇게 적색 거성으로 변하면서 점점점 태양 수명이 이제 끝날 거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무거운 것, 태양보다 10배 이상 무거운 별들은요, 이 수소 핵융합을 하는 주계열성 단계를 너무 빨리 끝내고 중심부에서는 헬륨이 탄소가 되고 탄소가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되고 주소 같은 놈들이 되면서 철까지 내려가는, 특히 철 정도까지 만들어낼 정도 되면 온도, 중심부 온도는 한 35 켈빈 이상 온도가 올라갈 거로 예상된대요. 이런 단계를 우리는 초고성 단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부로 갈수록 밀도가 더 큰, 원자보다 더 큰, 더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지는 철의 핵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에 초신성 폭발을 하고 중성자별이라든지 또는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태양보다 10배에서 20배 더 무거운 별들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훨씬 더 진화 속도가, 태양보다 훨씬 더 진화 속도가 빠릅니다. 질량 큰 놈이 광도도 크고 온도도 더 높고 하지만 수명은 훨씬 짧은 것을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퍼져나간 행성상성이라든지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흩어져 있던 물질들은 다시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134억 광년, 133억 광년 그때 있던 별들은 어떻습니까? 하면 수소와 헬륨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현재 태양빛을 분광하면요, 프라운호프선이라서 각종 철, 마그네슘, 칼슘, 수소, 헬륨 말고도 다른 원소들의 분광, 흑광 스펙트럼이 찍힙니다. 근데 초창기 별들 보면 수소, 헬륨밖에 없어요. 즉 모든 원소가 한 방에 빠방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에 수소, 헬륨밖에 안 만들었고 이후에 별 내부에서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놈들은 지구의 재료가 되고 생명의 재료가 되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한테 진도 나눈 내용은 페이지 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계 형성은 아직은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56에서 59쪽까지 읽으시고 문제풀이는 타이탑이 아니라 이걸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예성
왜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들은 원자력 26번 철까지밖에 못 만들까요? 태양보다 큰 애들이요. 예, 철까지만 만들어져요.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초시적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왜요? 열이 좀 부족한 거 아닐까요? 온도가 좀 낮은 거 아닐까요? 뭔데?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볼 때 철 원자력이 가장 안정. 안정한 놈이에요. 근데 그래서 핵 융합을 통해서는 철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왜 초신성 폭발하면 그 이상? 그 초시적 폭발을 통해서 추가적인 압력이 더 무거운 원자를 더 무거운 원소 원자 핵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알고 있었어. 어쩌라는 거야? 나 알고 있었어. 알았어. 알겠어. 아니구나. 페이지 59쪽까지 빨리 읽으시고 위에 족보적 문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계의 형성 과정이라든지 지구계의 형성 과정 이것들은 안 풀어도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